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은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AR, VR 게임 해봤죠? 네, 해봤죠. 네. 저 호모디지쿠스에서 VR 듣고 직접 들어가서 직접? 직접 게임도 해보고 이야. 재밌게 놀았는데 예. 그때뿐이었어요. 왜요? 지금은 안 해요. 아니, 그때 잠깐 한번 호기심 한번 해봤었구나.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놀러 가면은 우리 딸이 그런 체험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뭐 저도 덩달아 같이 하곤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뭐 크게 게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은 AR이나 이 VR이 어떤 놀이 이상의 어떤 컨텐츠로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학습에도 네. 좀 사용을 하던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제가 듣기로는 학습뿐만이 아니라 의료용으로도 좀 사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아무튼 이렇게 뭐 메타버스가 네. 한때 열풍이었고 뭐 한때라기보다는 지금도 열풍인데 또 한 번 새롭게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다 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유니크 굿 컴퍼니의 송인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니크 굿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어떤 일을 하는 업체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름에서 일단 느껴지시는 네, 것처럼 유니크. 유니크하고 굿. 굿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지금은 이제 리얼 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상 공간이나 아니면 현실 공간에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험형 콘텐츠 플랫폼 리얼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 네. 유니크 굿. 회사의 어떤 방향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아, 맞습니다. 예. 사실은 유니크 굿 그런 뜻도 있지만 네. 그 노벨상을 받은 논문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그래요? 뭐냐면 사람들이 선택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관한 선택 과정을 증명한 논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슷한 건 선택하지 않고요. 완전 구별되는 것만 선택하고 네. 그리고 내가 진짜 끌리는 것도 당연히 반응을 할 예, 테고 예. 그리고 그 분야를 그 1등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만 선택한다고 하는 비교 속성 이론의 이름이 유니크 굿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냥 뻔한 거 말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거 그리고 사람들 기꺼이 초대시키고 싶고 사람 노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이 선택받고 성장한다는 이름이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변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해서 이걸 새기려고 저희 회사 이름을 유니크 굿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듣기 전에는 그냥 약간 장난치려고 했거든요. 발끈하셨어요. 아니, 멋진 회사명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사명에도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저희가 오늘 알고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R, AR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개념 정립부터 좀 하고 갈까요? VR, AR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AR이다 VR이다 이런 것보다 핵심 우선 리얼리티에 네, 있어서 소위 현실 공간에서의 경험을 증강시킬 거냐 네. 아니면 현실 공간은 사실 제약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픽으로 진짜 가상 공간을 만들어버리고 그 공간 내에서 들어가 체험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나한테 오느냐 내가 기술한테 들어가느냐 차이로 보통 구분하는 것 같거든요. VR은 가상현실인 거고 그렇죠. AR은 증강현실인 증강현실. 거고. 그래서 이 공간이 있는데 갑자기 열려라 참깨 했더니 갑자기 여기에 뭐가 툭 튀어나와요. 네. 그 증강된 현실의 증강현실. 개념이잖아요. 포켓몬 같은 거. 그렇죠. 맞아요. 추는 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재미가 없죠. 근데 거기에 세계관이 있고 뭔가 경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증강현실 그거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예. 주세요. 그러니까 그 증강현실 게임 하면 딱 바로 떠오르는 게 포켓몬고 네. 정도밖에 없죠 사실. 하나밖에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이따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AR, VR보다 중요한 건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놀이터를 떠올려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가 있으면 또 그 자체로 즐거웠잖아요. 가면 그냥 친구들이 있으니까 뛰어 들어가고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네. 들어가다 나도 같이 놀 수 있어 하면 기꺼이 놀고 재미없으면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들면 되고 네. 이 그 놀이 경험 자체가 핵심이고
그것들이 있어서 기술 요소를 어떻게 쓰느냐의 핵심이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 좀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 게 단순히 기술 자체가 정말 이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싶고 또 어떤 특수한 목적에 뭔가 실현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에 필요한 기술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A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VR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건 어때요? 어떤 요즘에 거요? 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네. 촬영 기술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나를 막 바꿔줘. 그래서 그렇죠. 친구들이랑 같이 찍으면서 막 웃는데 뭔지 알아요. 얼굴 막 표정 변하고 네네네. 그런 것도 다 같은 그렇죠, 맞습니다. 거예요? 최근에 저도 봤던 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사진을 찍으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딱 맞아요. 바뀌는 거 저도 있죠. 울었어요. 되게 그래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AR 기술의 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구나. 좋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메타버스 정말 열풍이었어요. 그리고 또 AR, VR도 덩달아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계시고 이 메타버스와 AR, VR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니면 어느 게 좀 더 넓은 개념인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메타버스 안에 네. 소위 현실을 강화시킨 AR 그리고 아니 그래픽 세계의 VR 그리고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에 옮기는 디지털 트윈 뭐 그리고 우리 일상들을 기록하는 데서 라이프 로깅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한 걸 메타버스라고 부르긴 네. 하는데요. 네. 확실한 거는 메타버스는 저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특히 MZ 세대라고 부르는 네. 알파를 네. 포함해서 MZ 세대가 2천만이 되니까 가장 넓은 계층이거든요. 네. 네. 근데 MZ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재미있으면 게임, 재미없으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노잼. 메타버스. 재미없으면 메타버스. 네. 너무 잼. 짱 노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메타버스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10대들의 향유물이었거든요. 그럼 그들끼리 친구들 불러 아까 놀이터 이야기한 것처럼 와서 이것저것 하고 놀기도 하고 네. 장난감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생태계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른들이 몰려 들어가서 갑자기 아파트 짓고 뭐 짓고 하면서 여기가 메타버스야 이러고 있으니까 10대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진짜요?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데서는 아예 10대들 전유물로 그대로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잘 떠올려 보시면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그 VR 쪽이든 뭐 메타버스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실제 들어가면 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대박. 그래서 요즘에 메타버스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작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얘기 되게 많았는데 네. 그때 코로나라고 치더라도 지금 이제 사람 만나는 불편함이 없어졌잖아요. 요즘 메타버스 누가 이야기나 들어보면 들리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네. 메타버스 핵심은 메타 유니버스잖아요. 네, 네. 유니버스.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인의 이야기인데 뮤리엘 루카이저라고 우주는 원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완자요? 네, 이런 거도시군요. 원자. 원자. 네.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메타버스 세계로 보내버려. 핵심은 유니버스고 예. 그러니까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왜 재밌어 하냐면 사실 영화도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시간 동안 가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둘 중에 메타버스인 거예요. 그래픽으로 영상으로 찍었던 거 우리가 보고 근데 중요한 점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도어라고 난 다음에 너무 재밌을 경우 주변에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도 봐 하잖아요. 근데 재미없으면 당연히 보고 절대 보지 마 욕한다든지 결국은 어떤 걸 보고 내가 주변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컨텐츠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대명제가 있는데 공유될 수 없는 경험은 확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주변에 옮겨줄 수 없고 공유될 수 없으면 이것들은 확산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기억하는 건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를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스가 핵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세계 문화세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이유가 건물이 멋있어서도 있겠지만 거기서 모든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탄생했고 네.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서 다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는 이야기 속에 살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수단, 이 메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가 핵심인데 작금에 계속 나오던 메타버스는 이야기는 없고 맞아. 그냥 뛰어다니고 네. 뭐 약간 아바타 꾸미고 이런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사실 이용자가 세계관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그게 전파가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로블록스는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네. 저 누구나 들어와서 어떤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나 규칙을 입혀서 띄워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걔는 말 그대로 개발자만 지금 2천만이 넘잖아요. 네. 그 안에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고 창작자와 플레이어가 다 들어왔으니까 그게 되는 거고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메타버스들은 사실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건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세계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임에서도 정말 세계관 얘기가 많거든요. 중요하죠. 네. 근데 이 메타버스 하면 사람들이 이거 게임 아니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게임하면 뭐 오락, PC, 게임 중독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네, 그래서 제가 게임의 또 다른 효과에 대한 재미있는 자료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무엇인가?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란 단어에 무슨 화를 붙여서 만든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게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아닌 것에 게임적 사고와 게임 기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를 몰입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게이미피케이션의 일반적인 방식은 사람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해 참여율을 높이는 보상 전략입니다. 게임 속에서 이용자가 수행하는 임무나 특정 행동인 임무와 이에 따른 보상은 게임의 주요한 기법이죠. 보상 기법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스타벅스의 별 적립 마케팅입니다. 이용 횟수에 따라 별이 적립되어 혜택으로 돌려준 리워드 서비스인데요. 쿠폰에 도장을 찍고 다 채워지면 시즌별 한정 상품으로 교환하는 이 형태는 이제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하여 많이 실행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만든 나이키런 클럽인데요. 앱 사용자가 운동한 시간과 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페이스, 위치, 심박수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했는지를 지도에 표시를 해줍니다. 러닝 거리에 따라 앱 화면 컬러가 바뀌는데요. 이 컬러는 바로 사용자의 레벨에 해당합니다. 최장거리 돌파 등의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기록 배지와 러닝 레벨을 제공하는 것이죠. 게이미피케이션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금융, 사회 등 생활 전 범위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물론 게이미피케이션이 참여를 이끄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보상이나 레벨 등 게임 요소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핵심적인 컨텐츠 자체에 의미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게이미피케이션이 더해진다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이미피케이션에 빠져 있었구나. 어떤 면에서요? 어떤 성과를 직접 눈으로 봐야 하고 맛봐야 하고 네네. 보상에 대해서 늘 따지고 맞아요. 이런 거 자체가 나 게임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네요. 나 게임 프로게이머입니다. 아, 프로네. 역시 프로입니다. 네네. 네, 근데 아까 리얼월드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리얼월드. 이 체험형 게임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주 핫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게임 좋아한다니까. 네. 좋아하시네요. 저도 게임 정말 좋아하고요. 네. 네. 그 리얼월드라는 이름에서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리얼월드잖아요. 네. 진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디폴트 월드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그냥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모든 이야기들, 컨텐츠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넘기면서 봐야 되거나 보여주는 대로 봐야 되거나 근데 내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뀌어지고 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어떤 그 같이 뭐 대화를 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서 우리 재미를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저희는 현실 공간에서 사실 누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 플랫폼 만들어야겠다 해서 시작한 게 리얼월드고요. 네. 쉽게 말하면 실내나 실외에서 일종의 모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험형 콘텐츠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창작자들이 누구나 파워포인트 정도만 다루실 수 있으면 누구나 재미있는 체험형 이야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내형, 실외형 또는 모바일로 원격에 있는 사람들이랑 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현재 한 5,000개가 넘는 게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170만 명 정도가 현재 누적 플레이를 오. 하고 계시고 그래서 2022년에는 이제 MZ 메가 트렌드로 저희가 리얼월드가 선정이 될 정도, 선정됐어요? 네, 오. 그 정도로 MZ 실감 세대들한테는 이렇게 체험하면서 즐기는 콘텐츠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일반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성수에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와. 그 핫하다는 성수동에.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가 원래 배후 지역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역에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는데 6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연간 10만 명이 오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보통 공간하면 공간은 정적이잖아요. 이 안에 저희가 9개가 넘는 내국인용, 외국인용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으로 오시는 거고요. 또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그거로 또 오시고. 아니,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딱 들으면 그냥 VR 이걸 끼고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은 안 하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방탈출 카페 같은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한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네,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엄밀하게 말하면 VR 쪽은 아니고요. 왜냐면 VR은 기본적으로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성들은 VR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왜 화장 지워져서 그런가? 네, 맞아요. 땀 나고 화장 아. 지워지고 그리고 안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안경을 못 쓰잖아요. 그렇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홀로렌즈라든지 되게 AR 쪽에도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경 안 쓰는 사람은 조금만 써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제약이 없어야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제약으로 느끼지 않는 거는 스마트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잖아요. 네. 이걸 활용한 형태의 경험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는 가상현실보다는 실내 공간이나 실외 공간에 스마트폰이 저한테 일종의 약간 지령을 주고받는 그런 도구가 돼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고요. 오. 아까 질문처럼 방탈출과 뭐가 다르냐라고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데 방탈출 게임 혹시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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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보시면 보통 한 4명, 최대한 4명에서 6명 네네. 정도가 한 공간을 점유를 하시잖아요. 네. 그쵸. 다른 사람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갈 때 사진 촬영도 안 되고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주변에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방법이 없고. 네, 이야기는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맞아. 실제로 하루 만약 1시간에 쓴다고 1시간 단위 쓴다고 하면 4명이 하루 영업시간 뭐 열 타임 한다 그러면 하루 40명밖에 수용을 못 하잖아요. 맞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갤러리 같은 거에 이런 방탈출을 접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촬영이 완전히 자유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체험할 때 그냥 자기 게임 체험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수십 명에 수백 명이 한 번에 이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그래서 방탈출이 아니고 오히려 탐색형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탈출이 아니고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 경험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 공유하시고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또 들어와서 하시고 그래서 여기 대중형 안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걸 다 참여하게 할. 네. 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지나가는데 음식점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으면 네네. 뭐지 하고 괜히 줄 서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안 보이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딱 밖에서 봐더라도 사람들이 막 우르르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만든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완전 됩니다. 다르네. 그럼 이렇게 네. 들어보면은 아까 네. 메타버스 속이 텅 비었다. 여기에서 놀던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리얼월드는 이 친구들이 다 다시 들어왔고 재밌게 놀고 그렇죠. 있나요? 제일 중요한 화두가요. 소위 지금 실감 세대라고 불리는데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지식이 중요해서 정보를 많이 원했죠. 뭐가 있지? 이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다 뭐 하는지 다 보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뭐 볼까? 어디 갈까? 묻다가 요즘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네. 오늘 뭐 하지? 주말에 뭐 하지? 아. 같이 있을 때 뭐 하지? 이 경험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하지에 대한 새로운 놀거리들 되게 많이 원하는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놀 수 있을 만한 것들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여행의 경우더라도 한 해에 국제 여행이 보면 한 해에 그 14억 명의 세계여행을 다니고 2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이 여가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새롭고 친구들이랑 같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경험의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들을 뭔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게 딱 지금 말씀하신 요 경험 시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감 세대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메타버스의 뭐 수많은 컨텐츠 중에서 조금 더 우리 젊은 세대들, 소위 말씀하신 실감 세대들의 마음에 들려면 스토리텔링이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의 이야기 흐름의 맥락이 되게 재미있을 때 우리는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남이 들려준 이야기처럼 불리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내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원하거든요. 아.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에 같이 옮기고 공유하고 싶은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향유할 수 있는 형태가 선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실감 세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움직일 수 있다의 여부. 그래서 지금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보다는 스토리 두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토리 두잉. 네. 오. 그래서 두잉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많이 원한다. 이게 지금 세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스토리의 보고라고 하면 사실 OTT잖아요. 넷플릭스나 OTT, 뭐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재밌게 극적으로 구성한 것도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에서 최근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건 넷플릭스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보통 쭉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선택지를 물어봐요. 아, 맞아. 네, A 할래, B 할래. 맞아. 그게 있어요? 네. 혹시 그 세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이휘재 씨인가요? 알죠. 그래. 그래, 결심했어. 빠밤. 네. 아, 유명하죠. 그 우리 오면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네. 지금 그게 글로벌리 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린이용 컨텐츠라든지 또 성인용 컨텐츠 상당 부분들을 넷플릭스 인터랙티브로 투자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게이미피케이션 한 방식이죠. 재밌어지네요, 점점. 네, 예. 재밌네요. 근데 제가 아까 오픈할 때 저 VR 게임 막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진 않고 저도 해봤다고. 궁금해서 그냥 해봤는데 좀 약간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한계? 네, 일단 너무 게임 어린 아이들 취향인 것 같고 좀 유치한 이런 거에 좀 일단 흥미를 잃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정체되어 있는 느낌. 좀 이렇게. 뻔해 보인다. 네. 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막 만났는데 코로나 때는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그냥 하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네.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 세계에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나라만 주로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뭐 페이스북 메타도 요즘 안 쓰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 아까 MR, 뭐 XR이라고 해서 Extended Reality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네. 복합적인 어떤 현실 경험을 더 복합적으로 확장해 주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기존 전통적으로 익숙했던 경험들이 기술이 입혀져서 정말 놀랍게 발전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지금 생각나는 하나의 케이스는 시크릿 시네마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시크릿 시네마? 모르겠는데요. 이 재밌는 거 영국에서 하고 있는 네.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처음에 예를 들면 그 007 카지노 로얄이라든지 아니면 백투더 퓨처, 스타워즈, 최근에는 갤럭시 오브 가디언까지 영화를 실 대규모 야외 공간에다가 꾸며놨어요. 꾸며놔서 거기 한 번에 5,000명이 들어가요. 오. 5,000명이 들어가고 거기도 배우들도 수십 명이 들어가고 관객들도 수천 명이 들어가서 네. 진짜 영화 속 장면들 일종의 세트장들을 쭉 펼쳐놓고 극상의 영화 속의 장면들이 현실 공간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데나 있어도 되죠. 네. 그냥 어떤 장면에 특정 장면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 거기다 구경해도 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 배우들이 나랑 상호작용을 해요. 막 대화가 돼요? 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007 카지노 로얄을 하러 갔었는데 네. 공항 테러 씬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니까 한 300명 정도 관객들이 우르르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 되게 재밌겠다. 영화 속의 장면이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네. 갑자기 흰색 그 옷을 입은 MI6 요원이 막 돌아다니면서 용의자 사진을 보여줘 이 사람 본 적 있냐고 막 그래요. 우와. 그게 재미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 본 적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 저한테 용의자를 지목하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갑자기 당황하면서 일이 커졌어. 네, 가다가 저 사람 이렇게 선택했거든요. 하니까 거짓말쟁이. 갑자기 소리 크게 지르면서 막 이제 프레쉬 소리 막 지르면서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 지목을 받은 사람도 일반 관객이었어요. 근데 영화 속 일부는 아니까 네. 진짜 연기를 하는 거죠. 당황하면서 이러다가 이 사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탄을 팡 쏴요. 그럼 진짜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대박.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소리 질러요. 꺄 소리 지르고 이 요원도 get down 뭐 이러고 우리 다 엎드리면서 그조차 다 연기네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영화 속 주인공으로 일부의 관객으로 돼서 진짜 영화 장면을 자기들이 연출해 주는 거예요. 우와. 생각하는 거 너무 재밌죠. 네. 그러니까 그 상호작용을 배우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시간 정도로 플레이를 하는데요. 와. 끝나고 나오면 그 경험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실감 기술들이 적절히 접목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은 진짜 뭐 스타워즈다 그러면 스타워즈 주요 장면들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진짜 비행기 날리기 너무 많은 돈이 들잖아요. 어떤 것들은 VR 안경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대형 스크린에 비추기도 하고 뭐 다른 렌즈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기술 접목해서 진짜 딱 들어오면 이거야말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가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메타버스의 한 유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산업이 됐죠. 티켓값 10만 원이 넘거든요. 네. 그래도 한 번에 5,000명씩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당 매출 딱 떠올려 보시면 와, 그럼 느껴지잖아요. 5억이네요. 네. 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시도가 되고 있고 와. 사람들은 거기 가고 싶은데 제가 막 영국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가니까 예약해야지 예약 못 하세요. 와.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거꾸로 이제 테마파크들이 최근에는 스타워즈라든지 그런 체험장도 옛날에는 그냥 기다렸다가 잠깐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세트장을 쫙 펼쳐놔 버리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등장인물들이랑 호흡하는 방식으로 가고 도구들도 사용하고 그런 게 진정한 저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라고 네. 생각하고 그게 산업이 되고 너무 있다고 봐요. 재밌겠는데요. 야, 좋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드리려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고 했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시장 그리고 또 그 이상의 것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더 재밌는 걸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마지막 한마디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조금 더 쓰시길 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개념 정립은 해야 되니까 네. 메타버스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네, 진짜 그 말장난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정말 매우 같이 타고 싶어하는 버스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좋다. 스타일 표현인데 매우 같이 타고 싶어요. 아재 표현이긴 하지만 예. 그런 형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초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만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함께 새롭게 탈 수 있는 버스를 만드는 쪽으로 경주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다. 맞다. 네. 그러니까 유니버스지만 버스처럼 같이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네. 좋습니다. 지선 씨 혹시 저는 네. 개구리 뒷다리다. 개구리 뒷다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메타버스가 약간 주춤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더 높이 뛰려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아. 점프만 하면 됩니다. 점프만 할 일만 남았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메타버스는? 개구리 앞다리다. 앞다리? 뒷다리보다는 앞다리가 짧죠. 네. 하지만 앞다리, 개구리 앞발을 자세히 보면은 5개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쫙 이렇게 하잖아요. 메타버스가 가야 할 길, 이 5개 이상으로 수십 방면으로 뻗어져 나갈 것이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는 개구리다. 편집각이다. 예. 네. 메타버스는 개구리다? 개? 단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예. 개굿이다. 개굿이다. 좋다. 좋겠습니다. 좋다. 메타버스는 개구리다. 노노. 개굿이다. 굿이다. 좋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네요. 오히려 이제 이런 코로나 열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기회 되면 성수동 현장에서 한번 녹화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체험하면서, 좋죠. 네, 네. 체험해서 이게 말로 이야기 나눈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설명 듣고 게임도 해보고 네. 꼭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되게 막 학자들의 이야기 같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일상과 너무나도 밀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여전히 또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네. 빨리 뛰어들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수많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호모티지 코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